금리 움직이면은 모든 채권 펀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높은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채권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서 단기 채권, 특히 이제 개별 채권을 가지고 최근에 단기 채권 투자법, 높은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인데, 지난 시간에는 단기 개별 국채를 말씀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미국의 단기 국채 ETF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단기 국채 ETF가 정확하게 어떤 게 있고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단기 국채 ETF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해외 교포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특히 미국 교포들 보시면 요거 활용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요, 단기 채권 ETF는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여러분 좀 하기 좀 좋은 걸로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HV가 있고요, 그리고 ULST가 있을 것이고, SHY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ETF를 보실 때는 항상 제가 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좀 홍보를 하자면은, 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에서 보셨죠, 언급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반 어떤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투자할 때는 꼭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중평균 신용 등급, 크레딧 레이팅. 두 번째, YTM, 만기 수익률. 세 번째, 듀레이션. 왜냐하면은 가중평균 신용 등급을 봐야 되는 거는 이 채권이 매크로 경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신용 등급이고요. 두 번째, YTM은 뭐냐면은 이 채권을 기본적으로 시장이 중립적일 때, 즉 금리가 크게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간 또는 이 포트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게 만기 수익률이고, 세 번째 듀레이션은 금리가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 펀드나 채권 ETF의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캐릭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단기채 세 가지를 보이는데 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SHV와 SHY 같은 경우는 AAA만 들어있네요. 이거는 온리 국채만 투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ULST 같은 경우는 요 WB네요. 그러면 국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준정부 국채 같은 게 약간은 이제 우량 회사채도 일부 투자되는 거일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어쨌건 간에 거의 다 국채 급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세 가지 ETF를 다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만기 수익률 볼게요. 만기 수익률 보니까 SHV가 5.3이고 ULST가 5.4고 SHY가 4.7입니다. 먼저 SHV와 SHY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 듀레이션 갖고 볼게요. SHV와 듀레이션 0.3이네요. 그럼 굉장히 1년 미만의 짧은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SHY가 듀레이션 1.86이네요. 요거는 가중평균 이거니까 한 1에서 한 3년짜리 채권들로 분산 투자되어 있고, 단기는 단기지만은 한 2년 내외 채권이 주로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이 심각하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년 미만의 단기 채권 금리가
5.3이고 1년 이상 되는 채권 금리가 4.7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단기 채권 금리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ULST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론적이 아니죠. 현재 미국 금리 커브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만기가 짧은 채권이 더 높아야 되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긴 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1년이지만 이게 좀 더 만기가 좀 더 길매도 불구하고 YTM이 오히려 ULST가 약간 더 높아요. 5.4. 그럼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온리 국채고 요거는 약간의 크레딧, 우량 채권 조금 더 약간의 크레딧물이 들어있고 약간의 크레딧물이 들어있다는 건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LST가 5.4 정도 된다라고 볼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듀레이션 0.3, 0.8, 1.86이란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 1% 뜨면은 얘가 0.3이 가격이 깨지는 거고 얘는 시중금리가 1% 뜬다 할 때 0.8% 깨지는 거고 얘는 시중금리 1% 떨어진다 할 때 1.86%가 깨지겠죠. 근데 단기간에 시장금리가 1% 뜨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최근에 미국 국채 상황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최근에 어땠죠? 연초에 한 3.9, 4.0 하다가 지금 4.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최근의 상황 보면은 한 0.5 정도는 몇 달 사이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0.5가 움직인다 가정을 하면 0.5 오른다고 하면 얘는 가격이 얼마 깨지죠? 요 반절 0.15 정도가 밀렸게 0.15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시장의 금리가 0.5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얘는 가격이 동반 동안의 가격이 0.4가 밀렸다는 얘기일 거고, 이거는 만약에 시장 금리가 0.5가 올렸을 때 얘는 가격이 거의 한 1% 정도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채권, 그러니까 보통 채권 ETF의 가격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채권의 투자 수익의 토탈 리턴은 이자 수익 플러스 어떻게 말씀드렸죠?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그죠? 가격 움직임을 이렇게 듀레이션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설령 시중금리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작년에 아마 제 유튜브를 보셨던, 작년부터 이전에 올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미국의 단기 채권 쪽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단기 채권 투자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이 확정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ETF를 얘기하면서 제가 미국 단기채 중에서 ULST를 아마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 다 아셨을 건데 ULST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채권은 중국채급이지만 조금 금리는 높으면서 일반 순수 국채만 금리 조금 높으면서 또 이렇게 1년 미만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중에서 별로 영향을 안 받게 가는 이자 수익만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포트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아무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을 투자하고 채권 ETF를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움직이면은 모든 채권 펀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기 채권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TLT나 TMF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요 채권 아까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ULST, SHV, SHY라고 했는데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3월 말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자, 볼게요. ULST는 6.8% 났습니다. 누적 수익률입니다. 6.8% 나왔고요. 그리고 SHV는 6.3%, 그리고 SHY는 4.3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듀레이션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셋 중에 듀레이션 누가 제일 작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SHV가 제일 작았죠. 얼마였냐면 0.3. 자, 0.3의 듀레이션을 보니까 거의 일자입니다. 검정색. 분명히 그 안에 시장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완전히 일자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ULST는 이보다 듀레이션이 조금 길지 않아요. 0.8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6.8로 안정해갖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 시중금리 영향을 받는 게 SHY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예요.
자, 동구안의 미국 국채 금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죠? 이쪽 그 그래프를 오른편을 보셔야 돼요. 출발할 때 3.5에서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 5%까지 금 10년짜리 금리 올랐다가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단기 채권 ETF들은 이 시중금리 움직이는 거에 듀레이션 짧은 애들은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오히려 높은 이자 수익 때문에 차곡차곡 수익 나오고 상대적으로 또 한 2년 내에는 그나마 좀 영향을 받았지만은 장기 채권과 관계없이 여전히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가 현재 높은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중금리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채권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보시면은 ULST 제가 작년 초부 추천드렸던 ULST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3개월 동안 거의 7%가 났어요. 7%면은 거의 연 5% 수익은 충분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외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겁니다. 난 채권 금리 너무 무섭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구하고 단기 채권 ETF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물론 이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은 당연히 긴 채권 투자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 용도와 그 별개로 난 금리 예측 자신 없고 근데 현재 높은 금리를 좀 활용할 최대한 레버리지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아까 전시에 말씀드렸던 단기 개별 채권도 좋고 이런 단기 채권 ETF도 여러분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하면서도 좋은 수익이 나오는 ETF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그 울트라 숏이라는 게 ULST고 여기가 얘가 아이셔 숏 채권이라는 게 SHV고 얘가 SHY입니다. 그랬더니만 1년 동안 수익률이 평균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한 5%대가 나오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표준 편차라고도 얘기하고 변동성이고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 투자하는 상품의 리스크인데 와우. SHV는 0.25입니다. 이 얘기예요. 0.25라는 눈에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거의 일자잖아요. 시중금리 움직인 거 아무 상관없이 거의 일자로 움직인다는 즉 이게 기준가가 이렇게 일자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단기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ETF 투자하는 거고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리지만 단기 채권 펀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미만 단기 채권을 투자한다는 거는 시중금리 움직이는 건 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현재 금리 레벨만 좀 꾸준하게 취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변동성은 무지 낮은 변동성입니다. 보통 주식의 변동성은 20이 넘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게 제가 월간 수익률 이거를 세 가지 ETF로 월간 수익률을 보면은 여기가 ULST, SHV인데 볼까요? 중간에 금리가 많이 움직여서 불구하고 월간 수익률 보세요. ULST와 SHV는 월간 수익률이 지난 몇 달이었죠? 토탈 15개월인가요? 15개월 동안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중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불구하고 특히나 한번 볼까요? 특히나 언제 금리가 시장금리 많이 움직였냐면 작년 9월달 8월달, 9월달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시중금리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이 많이 깨졌는데 동구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9월달 안 깨졌어요. 다 플러스입니다. 계속 월간 자꾸 수익 났었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보다는 짧지만 상대적으로 ULST나 SHV보다는 좀 긴 여기 1년 내외차익 채권은 그 동구한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짧게는 좀 깨졌습니다. 좀 깨진 구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의 단기 채권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만기가 짧을수록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민감도는 굉장히 줄어들고 좀 현재 높은 금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왜냐면 예를 들면 달러 RP나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약속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anytime 여러분이 만기가 없잖아. 그냥 일정한 들어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돈을 뺐다가 투자를 갈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장기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금리에 좋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국채 금리 많이 올라서 단기 채권을 제가 활용하기를 좀 추천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단기 금리가 요건 내가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좀 확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걸 좀 내가 이왕이면 좀 세금을 좀 세금도 세이브하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적다 말았는데 미국과 한국의 단기 개별 국채를 할인채를 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6개월일지 1년일지 1년 반일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주식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동시에 내릴 것 같으면 장기 채권들에도 또 내가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에는 만기가 그러니까 이걸 보유기간이 만기가 좀 불확실하고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동안 이자 많이 받고 싶어. 그건 미국의 단기 채권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중장기 채권은 여러분들이 어떤 향후에 어떤 금리 전망이나 물가 전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매해야 할 목적이고 근데 오늘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좀 현재 높은 금리만 최대한 활용해서 시중금리 움직임 리스크는 좀 내가 최대한 그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현재 높은 금리를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예금보다는 좀 더 엣지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기 개별 채권과 단기 채권 ETF를 활용하시면은 예금보다도 또는 달러 RP보다도 훨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